모르겠다 뭐 일단 시작하자. 시간이 진짜 오랜만에. 자 가자. 학원 제 4단원입니다. 예. 학원 제 4단원 출발. 오케이. 마 4단원이다. 4단원이 어려운데 지금 오늘 할 이 내용은 쉬운 4단원이야. 초반에 나와 있는 이 4단원 부분은 통합과학 시간에 배웠던 내용입니다. 가역 반응인데 일단 정반응이 뭐고? 정반응은 오른쪽으로 진행되는 반응을 정반응이라고 할 거다. 자, 예를 들어서 EH2 플러스 O2 화살표 EH2O 되면 내가 지금 반응식을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이 물이 생성되는 반응 이게 정반응이야. 근데 내가 반응식을 EH2O EH2 플러스 O2 이렇게 써놨다면 이 물이 분해되는 반응 이게 정반응이야. 내가 써놓은 형태의 반응식에서 이 반응이 오른쪽으로 진행이 되면 그게 정반응이고 왼쪽으로 진행이 되면 그건 역반응이라고 부를 겁니다. 누군가가 생성되는 반응, 뭐가 만들어지는 반응 그게 정반응이 아니라 써놓은 형태의 반응식에서 오른쪽으로 반응이 진행되면 정반응, 왼쪽으로 진행되면 역반응. 헐? 동호. 네, 오늘 뭐 축구하고 수업 듣는 멋진 모습. 파이팅! 자, 그러면 가역 반응은 뭐냐? 역으로 돌아가는 게 가능하다 이거죠. 가능하다. 아예 역으로 돌아갈 수 없는 반응이 있고 역반응으로 진행될 수 있는 반응도 있습니다. 근데 역주행이 가능한 반응, 정반응도 될 수 있고 역반응도 될 수 있다. 반응 조건에 따라서 뭐 온도나 뭐 압력이나 뭐 기타 등등등의 조건에 따라서 리퀴드인 물이 가스로 될 수도 있고 가스가 리퀴드로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럼 리퀴드를 가스로 바꾸려면은 온도를 높여주면 되겠지. 또는 뭐 압력을 낮춰줘도 되겠죠. 온도와 압력을 변화시켜주면 정반응, 역반응 둘 다 가능하다. 가역반응. 염화 코발트에 물이 따로 떨어져 있었는데 물이 들러붙으면 붉은색이 될 수도 있고 따로 떨어져 나가면 푸른색이 될 수도 있다. 물을 묻힐 수도 있고 물을 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정반응, 역반응 모두 다 가능한 반응. 황산물이 오수화물은 물이 5개가 붙어 있을 때는 얘는 푸른색인데 물이 떨어져 나가면 흰색으로 변신합니다. 물을 붙일 수도 있고 물을 뗄 수도 있다. 정반응과 역반응이 모두 일어날 수 있는 형태의 반응이다 해서 이게 가역반응. 리버시블이란 단어 들어봤니? 네. 어디서 들어봤냐? 네? 아 리버시블 패딩 팔 때 보니까 리버시블 같은데. 리버시블 뒤집어 입을 수 있는 옷 있잖아. 옷 이렇게 있다가 뒤집으면 색깔이 바뀌는 패딩. 여기 리버시블인데 리버시블은 용어 자체가 가역반응, 리버시블 리액션 그게 가역반응입니다. 역으로 뒤집어서 돌릴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그 다음에 탄산칼슘이 이산화탄소와 물을 만나면 CaHCO3,2가 되면서 물에 녹을 수도 있고 물에 녹아있던 이놈들이 다시 CaCO3로 변신할 수도 있다. 정반응도 일어날 수 있고 역반응도 일어날 수 있다.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정반응의 예, 역반응의 예를 구체적으로 화학 반응식을 쓰라라고는 딱 안 나오겠지만 이 4단원을 담당할 사람이 누구? 성섭이가 백지우가 지우는 또 모르겠지만 성섭이 형님이 3단원 하네? 좀 날먹하려고 그래. 3단원 쉬운 거 자기가 맡았는데 성섭이 형님은 또 3단원 불안해지네요. 자, 그 다음에 비가역반응. 역으로 돌아가는 게 불가능하다.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럼 한번 정반응이 진행이 되면 역반응으로 돌아가는 게
아예 불가능은 아니고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이죠. 메테인과 산소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와 물이 되는데 이산화탄소와 물을 어떻게 쪼물딱 하면 다시 메테인이 된다. 역반응으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좀 곤란하겠죠. 기체가 발생해서 날아가 버렸는데 이 기체를 모아가지고 다시 금속 마그네슘으로 돌리는 거. 중화 반응이 진행됐는데 H2O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만나서 H2O가 됐는데 이 H2O를 다시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쪼개는 거는 그래요. 불가능이가 가능하나? 가능합니다. 가만히 놔두면 쪼개져. 한 100만 개 중에 한 개 정도. 그리고 건전지 하나는 건전지로 안 되겠다. 가만히 놔두면 H 플러스 OH 플러스 마이너스로 쪼개집니다. 한 100만 개 정도의 물 분자 중에 하나는 자동으로 쪼개집니다. 근데 안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자, Cl-와 Ag 플러스가 만나면 AgCl 흰색 앙금이 된다. 이 앙금은 두 번 다시는 이런 이온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까?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한 1조 개의 AgCl 중에서 한 개 정도는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안 된다는 게 아니라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역반응이 불가능한 게 아니라 역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게 핵심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한 번씩. 자, 뒷페이지로. 그러면 동적 평형은 뭐냐? 동적 평형이라 하면은 다이나믹 이퀴빌라이제이션. 동적인 평형, 움직이고 있다. 근데 평형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결론은 역반응이 진행될 수 있는 반응에서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아. 그럼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겉으로 대충 볼 때는 반응이 진행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실제로는 반응이 열심히 진행되고 있다. 열심히 진행되고 있다. 돋보기에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반응도 열심히 일어나고 있고 역반응도 열심히 일어나고 있다. 근데 이 둘의 속도가 같기 때문에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전혀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알겠니, 두현아? 뒤에 화학 뭐 절쳤다는 소문이 있던데. 아닙니다. 생명과학 그 신경편달 그 문제는 맞췄니 그러면? 네. 잘했습니다. 자, 동적 평형에서 동적 평형이라는 큰 카테고리 안에 구체적으로 상의 평형이 있다. 상이라 하면은 고체, 액체, 기체 이런 것들이 상이고 상의 평형이다. 그러면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온다면 우리는 화살표만 잘 보자 이거죠. 자, H2O 리퀴드를 내가 넣었다. 넣어주면 증발이 일어나겠네. 증발 속도 지현아, 증발 속도 얼마? 3. 왜 3이야? 화살표로 3개라서 3. 그 다음에 기체로 증발했던 게 다시 액체로 돌아오겠죠. 응축도 일어나지. 응축 속도 얼마? 1. 3, 1을 적어. 자, 증발 속도는 3이고 응축 속도는 1입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봤을 때 응축되는 속도보다는 증발되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여기에는 액체 상태인 물이 기체로 넘어갈 겁니다. 기체로 점점 증발을 할 거야.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 역시 증발 속도는 3이고 응축 속도는 2. 아직까지 증발 속도가 더 빠르니까 액체 상태인 물이 기체로 날아갈 겁니다. 근데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는 증발 속도가 3, 응축 속도도 3.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지? 그러면 액체 상태의 물 분자의 개수와 기체 상태의 물 분자의 개수에는 차이가 없겠네. 변함이 없겠네. 계속 3개 증발할 때마다 3개가 응축될 거니까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물의 양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거다. 근데 열심히 증발하고 있고 열심히 응축도 하고 있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증발 속도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했고
공축 속도는 처음에는 사실상 0이었지만 공축 속도가 점점 빨라지다가 증발 속도가 같아졌을 때 이때부터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작년에 누구 동학과 화학 파트 다 배웠었나? 생물형 파트를 안 배웠었나? 작년에 배웠던 동학과 완자체에게 이 수준의 그림이 있었습니다. 너 기억나나? 기억나지 않습니까? 안민아 기억나나? 어? 동적 평형. 저희 중화반응에서 그래서 좀 진짜 그러니까 서술을 하는 거. 오케이 그러면 동명고 학생들은 처음 배우는 것으로 자 그 다음에 동적 평형의 이해가 용해 평형이 있습니다. 설탕을 물에 넣으면 설탕이 녹겠네요. 설탕이 물에 녹을 건데 설탕이 물에 녹았다 그게 용해라고 할 거고 녹았던 설탕이 고체로 다시 돌아온다 그건 석출이라고 할 겁니다. 그럼 설탕을 물에 넣어주면 고체 상태인 설탕이 물에 녹아 들어가기도 하고 녹았던 설탕이 다시 고체로 석출되기도 한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숫자 하나 적자. 용해 속도 얼마? 3. 석출 속도는 1. 그럼 여기 있는 고체 상태인 설탕이 녹아 들어가겠네. 그럼 고체인 설탕의 부피가 점점 줄어들겠네. 자,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 용해 속도 3에 석출 속도는 2. 설탕이 계속 녹아 들어가겠네. 3개 녹을 때 2개밖에 석출이 안 되니까 설탕은 계속 녹을 겁니다. 여보야, 손톱에 뭐가 있니? 근데 연우가 통화했는데 욕했다고? 예, 거짓말입니다 이거. 차가 들어있어. 이 새끼 나한테 지랄이야. 절대가 아니에요. 장군한테만 뭐라 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지나면 용해 속도 3에 석출 속도 3이죠. 그럼 나는 설탕을 여기다 넣어놨지만 3개 녹을 때마다 3개가 석출되지. 그럼 이 고체의 설탕은 지금 이 상태 이후로는 부피가 줄어들겠냐? 줄어들지 않는다.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 그 동적 평형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게 무슨 평형? 용해 평형. 알겠습니까? 아. 자, 오케이. 디피. 가서 문제 몇 개 풀겠습니다. NaCl을 녹여주면 소금을 물에다 넣어주면 소금이 물에 녹을 거야. 근데 소금을 좀 많이 넣었다면 녹을 만큼 충분히 녹고 나면 더 이상 녹지 않는 단계에 도달을 하겠죠. 그때가 뭐다?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다. 자, 오케이. 그 다음에 화학 평형. 뭔가 구체적으로 무슨 평형이다라고 딱 못을 받기 어려울 때 못을 받기 어려울 뭐야 누가 에어컨 껐니? 빨간색 불이 들어. 왜? 빨간색 불 5번이 와. 어이 너무 계속 까먹거리는. 예. 저 친구도 말하는. 저 친구 돌아야지. 누가 날리기가 아니네. 뭐지 빨간색 5번은? 그냥 방황하는 경비 아니에요. 이틀이나 방황했어요. 빨간색 불 3번이면은 저게 배수 펌프 고장이라서 물이 나가지 않음. 그래서 저쪽 아니 한. 계속. 네. 허허. 감히 이청은 느낌이. 계속.
그게 또 문제. 뭘 쓰고 잡으러 지금 잡았지. 지금? 유튜브 때 자, 오케이. 뭔가 분류하기 애매할 때는 화학평행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여기서 나와 있는 얘가 NO2와 N2O4의 이야기인데 두 개의 NO2가 반응을 해서 N2O4가 될 거고 N2O4가 역주행으로 되면 NO2 두 개로 다시 쪼개질 거야. 근데 색깔을 보면 NO2는 적갈색인데 N2O4가 무색이다. 무색이다. 그럼 내가 처음에 여기 시험관에다가 NO2만 넣어줬다면 얘가 상당히 진한 적갈색이겠죠? 근데 얘가 정반응도 진행되고 역반응도 진행이 될 거다. 그럼 시간이 점점 지나면 NO2가 분해되어서 N2O4가 자꾸 생겨날 거니까 무색의 N2O4가 생겨날 거니까 색깔이 점점 연해지겠죠? 그럼 시간이 좀 더 지나면 NO2가 분해되어서 N2O4가 좀 더 생겨날 거니까 색깔이 점점 연해지겠지? 그럼 시간이 한참 더 지났을 때 더 이상 색깔이 변하지 않는 단계에 도달을 했다면 NO2와 N2O4 사이에서 동적 평형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럼 그때부터는 평형 상태니까 이게 더 이상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반응을 지금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한다. 정반응 한다 안 한다? 한다. 역반응도 한다. 근데 정반응의 속도와 역반응의 속도가 같다 이겁니다. 오케이. 자, 오케이. 자, 뒤로 와서 문제 하나 풀겠습니다. 이거 우리 한번 맞춰봅시다. 이지한 문제 일단 4번 문제 스타트. 또 틀리더라 임마. 섭섭하게. 화면에 이거 처음 배웠나? 예. 뭐였지? 화면에 너는 이거 안 보고. 어. 4번 스타트. 뭐 얘는 예? 안 나왔나? 나왔습니다. 또 네. 몇 번? 어. 저 3번. 3번? 예. 3번? 아니 봤는데. 너무 촉하고 봐가지고 좀 힘 좀. 전화 몇 번? 2번? 2번? 전화 전화 근데 네 머리 깎았냐? 머리 예쁘네. 몇 개야? 3개야? 가에서는 증발 속도 화살표 몇 개고? 3개. 응축 화살표는 아니 4개네. 증발 화살표 몇 개? 5개. 아이고. 아, 참. 저것도 좋다. 오케이. 응축 화살표 몇 개? 아, 증발 속도가 더 빠르겠죠, 당연히. 그럼 좋다. 이때 액체 상태로 있는 물 분자 10개라고 보고 기체 상태로 있는 물 분자 그냥 2개라고 칠게 내가 볼 때로. 지금 2개 아닌데 좀 더 있는 것 같은데 아니고 그만 대충 잡은 거야. 그럼 좀 더 시간이 좀 더 지나서 증발 화살표 몇 개? 5개. 응축 화살표는
그럼 얘는 동적 평행이네. 그럼 이 상태에서 좀 더 증가를 한 거겠죠. 그래서 액체 상태를 8개 남았으면 기체는 몇 개? 4개인 거죠. 여기서 계속 유지된다 이겁니다. 8개, 4개에서. 그러면 여기서 응축 속도 5개라, 아니 여기 1개라 했고 여기는 응축 속도가 5개, 5개 같다 이렇게 적어놨지. 응축 속도는 가보다는 나에서 더 빠릅니다. 콜. 니은부이 맞아요. 그 다음에 H2O 리퀴드의 양. 여기는 몇 개라고 내가 잡았니? 가일 땐 10개고 나일 때는 몇 개? 8개. 리퀴드의 양은 나보다 가에서가 더 크지. 그러면 정답은 몇 번? 5번입니다. 근데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오느냐? 뭐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와도 틀릴 수도 있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 정도 241쪽에 2번 스타트. 몇 번이요? 1번이 아니라 요거 2번 241쪽에 2번 밤이랑 우리 학원 배업 위기를 극복하고 다음 학기에는 꼭 하면 또 2등급이 뜨면 학원 진짜 배워가겠습니다. 왜? 근데 거의 졸업 아닌가요 그때 저희? 아, 내가 학원 자체를 접어비겠다 그냥 학원 할 자격이 없는 인간이다. 뒷반나 하나 만나가지고 내가 학원 문 닫게 생겼네 분명. 뭐, 나 나왔니? 아직 안 됐습니다. 현우야. 그 나머지 안 푼 문제들은 어떻게 할까? 가만히 냅둘까? 아니면 다음 시간까지 풀어오는 게 좋을까? 프로 풀어오겠지? 오케이. 자, 일단은 한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지금 23짜리 NaCl을 넣었죠. 그러면 여기 고체 상태로 23짜리가 있을 거고 녹아 들어가 있는 23짜리 나트륨도 있겠지.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시간이 아마 뭐 충분한 양을 넣은 다음에 충분한 시간 동안 놓아 두었으니까 이 상태 자체로도 지금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을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23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24짜리 NaCl을 넣었단 말이야. 그러면 24짜리를 넣어주면 얘도 살살 녹을 거야. 얘도 녹고 얘도 돌아오고 얘도 녹고 얘도 돌아오면서 이 용액에는 23짜리도 있고 24짜리도 녹아 있을 겁니다. 이미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24짜리를 추가했을 때 더 안 녹는 게 아니라 얘는 얘대로 또 녹고 얘도 얘대로 녹는 거야. 녹고 석출되고 녹고 석출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 과정 이후에 대해서 이때 질문을 했는데 이때 석출이 안 됩니까? 석출 속도가 0입니까?
이거 아닙니다. 속출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용해도 일어나고 있고 속출도 일어나고 있다. 0이라는 이 표현 자체는 틀렸어요. 그 다음에 이 단계 이후라면 또다시 어떤 평형 상태에 도달한 거니까 용해되는 속도와 속출되는 속도는 같아야 되겠죠. 자, 근데 이 수용액은 어차피 물의 양이 고정되어 있고 온도도 어차피 고정되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물의 양이 고정되어 있고 온도도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물이 녹일 수 있는 설탕이 아니라 소금의 양은 어차피 결정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 이 상태에서 질량수 23짜리 NaCl을 만약에 10개를 녹였다면 그럼 이 상황에서도 23짜리와 24짜리를 합쳐서 10개를 녹일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얘가 6개가 녹아있는 상황이라면 안녕, 얘는 4개가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경비야, 앞에 앉아, 앞에 한 칸 앞에. 왜냐면 저 뒤에 지금 동영상 촬영 중이라서 의자 조심해야 돼. 그럼 얘는 단독으로 10개 녹아 있었고 얘는 6개에 4개다 이거야. 그러면 보기를 한번 봅시다. 수용액 속 Na 플러스의 몰 농도는 가일 때보다 그 개수가 무조건 줄어들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Na 플러스의 몰 농도는 가일 때보다는 작다. 그러면 D급 보기는 맞다 이거죠. D급만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느낌 이해되겠습니까? 241쪽이다. 여기 뭐 집어서 씻고 하니? 니은 니은은 왜 틀렸냐면 왜 틀렸겠냐? 평형 상태에 도달했잖아. 그러니까 용해되는 속도와 속출되는 속도는 같은 상황. 충분한 시간 동안 놓아두다. 충분한 시간 동안 놓아뒀습니다. 한 2박 3일 놔뒀단 말이야. 그럼 반드시 평형 상태에 도달했겠죠. 근데 또 이거 한미스러운 질문을 하나 하자면 해도 되나 합니다. 지금 그 충분하다는 게 기준이 좀 명확하지 않지 않습니까, 선생님? 이런 질문 하려고 그랬지. 아닙니까? 충분한 시간 동안 넣어두었다. 저 말은 평형 상태에 도달을 시켰다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해되는 속도와 속출되는 속도는 같을 겁니다. 누가 더 빠른 상황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 24가 들어오면서 23짜리가 좀더 속출되는 거. 더 속출이 된다라기보다는 하나이 23, 23, 23, 23, 23천지였단 말이야. 신발 샀나? 네. 신발을 뭐 그렇게 굳이 자랑을 또 들어 올려서 은백색의 은갈치 운동화를 자랑하고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있었으니까 얘네들만 어떤 용해의 기회를 잡을 거고 얘들이 속출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단방에 한 번에 3개씩 속출될 수 있는 상황이라 친다면 얘는 23, 23, 23, 23 이 4개 중에서 3개가 속출되겠죠. 근데 이 다음 상황은 뭐냐면 여기에다가 24짜리를 더 넣었단 말이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아이들 중에서 3개가 용해가 될 건데 이번에는 이제 확률 게임이다 이거야. 원래는 저거들끼리 있을 때는 저거만 3개가 용해되었는데 이제 얘들도 살짝 그 용해되는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갈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24짜리가 자꾸 조금씩 늘어나겠지. 그래서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 23짜리만 있는 상황에 24짜리가 상당히 끼어 들어와 있다고. 근데 이 중에서 3개가 속출이 된다고. 얘들 속출되는 것 자체는 랜덤이야. 근데 개수에 비례해서 아마 속출되겠죠. 그럼 23짜리가 2개 속출되고 얘는 24짜리가 하나만 속출되는 거지. 속출되는 속도에는 어차피 3개가 속출이 돼야 되는데 과거에는 23짜리만 3개가 속출됐는데
시간이 좀 더 지났을 때는 23짜리 2개와 24짜리 하나가 석출이 된다. 그러면 석출되는 속도는 용해되는 속도가 똑같아야 되겠지만 그 석출되는 아이들이 100% 23짜리는 아니다 이거죠. 24짜리가 중간중간에 섞여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합니다. 뭐 이 질문에 납득이 되었습니까? 이 질문이 요지가 뭐지? 이유가 23짜리가 있는 곳에 24짜리도 녹아 있으니까 23도 석출되고 24도 석출될 거니까 어차피 여기에 23만 있었는데 23이 있는 자리에 24가 녹아 들어오면 24다 어차피. 근데 어차피 이 물은 녹일 수 있는 NaCl의 양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단독으로 10개를 녹였다면 여기는 이게 6개라면 얘가 4개 정도는 섞여 있을 것이다. 개수 비율에 따라서. 비율은 내가 내 마음대로 줘도 참값은 아니겠죠 당연히. 24번 시간이 지나면 그 석출 그게 증가해서 평형을 이루는 24가 녹아 들어오면 처음에는 이용해서 얘 여기서부터는 이미 평행 상태에 도달을 했지. 예? 평행 상태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24를 넣었을 때 이때도 평행 상태 중이야. 전체적으로 계속 평형. 요 이후로는 계속 평행 상태야. 그러니까 원래는 23짜리만 있어가지고 얘네들만 녹아 들어갔는데 24짜리 소금을 더 넣었으니까 24짜리도 녹아 들어간다. 소금을 더 넣었으니까 용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큰 차이는 없다 이거는. 어차피 용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소금을 좀 더 넣어서 소금 자체의 표면적이 넓어졌을 거니까 굳이 심하게 따지자면 용의 속도는 좀 더 증가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물의 양은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서 보유할 수 있는 소금, 물에 녹아 있을 수 있는 소금의 개수는 결정이 나 있다 이거죠. 더 많이 녹는 건 아니다. 근데 23짜리들만 녹아 있는 상황에서 24짜리가 지도 녹아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23짜리 자리를 뺏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23짜리가 녹아 있는 개수는 줄어들어. 걔가 녹아 있는 개수가 줄어든다 해서 굳이 용의 속도가 걔 자체 용의 속도가 느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확률 게임에서 진급분. 이유는 다 이유로 계속 맞는 거예요. 여기 이후로 니에는 무조건 맞는 말이야 사실. 근데 진짜 엄밀하게 따지면 아닐지도 몰라. 근데 맞는 말이야 사실. 이 수준의 문제 질문에서는 여기가 평행 상태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소금을 한 숟가락 더 넣더라도 여전히 평행 상태가 유지가 될 겁니다. 어차피 녹아 있는 양에는 제한이 있으니까. 근데 소금을 한 숟가락을 더 넣어서 소금의 전체적인 표면적은 넓어졌으니까 전체적인 용의 속도가 오히려 더 증가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거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 수 없는 거고 실험을 통해서 직접 용해되는 속도를 측정을 해봐야 뭐 그렇다라고 나는 말할 수 있겠습니다. 책만 읽고는 알 수 없다. 오케이. 그러면 이 문제 상황에서 판단을 했을 때 기니 D 중에서 맞는 거는 D것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이와 유사한 문제가 어차피 그 240쪽에 8번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를 더 하고 갈게. 안 할라 했는데 하나만 더 하고 가겠습니다. 스타트. 바로 그 앞쪽에 8번.
저기 답 나왔니? 틀렸다. 아니야. 틀렸다. 지금 몇 번 했니? 이번에는 뭐요? 1번 틀렸다. 네. 4번 맞은 것 같긴 한데 확실히 잘 모르겠다. 한번 4번 자 봅시다. 재원 어? 2번 답이 다양합니다. 경빈 모르겠냐? 오케이 일단 보자. 이 문제의 핵심은 핵심까지 하지만 그냥 봐두세요. 염화나트륨을 계속 넣어주었더니 염화나트륨이 녹지 않고 비크 바닥에 가라앉았다. 더 이상 녹지 않는 상태에 도달을 했다. 가라앉아있다. 고체 상태로. 오케이. 평형 상태에 도달했다라는 말을 적어준 겁니다. 그럼 얘는 더 이상 녹지 않는 염화나트륨이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로 이미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습니다. 평형 상태가 아니었다면 고체가 계속 녹아 들어가겠지. 근데 바닥에 가라앉아 있다라는 말은 이제 여기 있는 고체가 더 이상 녹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럼 가 상황이 이미 평형 상태야. 용의 속도와 석출 속도는 같아야만 됩니다. 근데 누가 더 느리다 했으니까 이 말은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라앉았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느냐가 문제야. 그러면 얘는 23짜리를 녹였으니까 고체 23짜리가 있고 녹아있는 23짜리도 있을 겁니다. 뭔데 이게? 고체 23짜리가 있고 녹아있는 23짜리가 있을 겁니다. 자, 근데 거기에다가 24짜리를 넣었더니 24짜리도 녹아 들어가겠죠. 그러면 가에서 염화나트륨 수용액의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된다.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겠죠. 평형 상태니까. 기억을 맞다고 한 사람은 니은을 틀렸다고 해야 돼요. 기억 니은이 동시에 포함되어 있는 답을 고른 사람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억을 맞다 했으면 니은을 틀렸다고 해야 돼요. 감이 좀 빡쳤나? 표정 안 들어, 저. 표정 영, 이렇게 기억은 틀렸어요. 그럼 니은을 맞아요. 기억이 맞으면 니은은 틀려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나 이후에 또 충분한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평형 상태에 도달하겠지? 그럼 24짜리는 가라앉아 있는 형태와 수용액에 모두 존재해야 되겠네요. 정답은 4번이 됩니다. 가에서 이미 평형 상태에 한번 도달을 한 거고, 그런 다음에 24짜리 나트륨을 넣어준 거니까 여기에서 이미 평형이다. 바닥에 가라앉았다. 그래서 평형 상태다.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니은과 디귿은 맞습니다. 정답은 4번. 지금 아까 3번 했니? 1번 했니? 연우가 아까 몇 번 했니? 4번. 아까 누가 2번 동호! 예. 2번 했지? 오케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실수할 수도 있는 거니까 헷갈려하지 말고 천천히 잘 연습을 좀 해주기 바랍니다. 자, 오케이. 뒷페이지. 저희 축구 언제 됐나요? 그거 축구 뭐 한번 잡아봅시다. 날짜가 언제가 가능하니? 그 추진위원장이 누구지? 뒤에 승재하고 두현이하고 나를 한번 잘 조율을 해보세요.
고기 아, 이번에는 한미도 축구 참석하나? 이거는 안 했습니다. 왜? 한미 지금 삐진 것 같은데 약간. 야, 니도 축구 에이스라며. 한미 축구 좀 잘한다 이거. 아니 승재가 경기나 하고 있어요. 승재가 왜? 승재 새끼 얘 승재보다 축구 잘하잖아. 못하나? 승재가 왜? 좀니 승재 꼬봉이가. 아니 승재가 계속 오는데. 근데 왜 승재 시키는 대로 하는데? 승재야, 한미야 니번 꼬봉이란데. 승기 안볼 것 같은데. 어? 안볼 것 같은데. 승재가 과연 저 영상을 볼까? 아무 생각인데. 내가 학원을 불러서 학원을 불러서 내가 보라 해야 돼, 이 새끼. 자, 산과 연기 보겠습니다. 산은 산성이라는 거는 보통 H 플러스 이온 때문에 생겨나는 거고, 염기성이라 하면 OH 마이너스 때문에 생겨나는 거다. 산은 S, 염기는 베이스. 산은 신맛이 나고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 발생하고 탄산칼슘 CaCO3랑 산이 반응을 하면 CaCl2, H2O, CO2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고, 산과 탄산칼슘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하고, 그 다음에 푸른색 리터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켜주고, 산성 수용액은 H 플러스 이온과 어떤 음이온이 있기 때문에 용액 속에서 양이온, 음이온으로 쪼개질 거고, 그 이온들이 움직이니까 전류가 흐를 겁니다. 산은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염기는 맛은 쓴맛을 띠게 될 거고,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어서 만지면 미끌미끌하다, 미끈미끈거린다. 염기를 먹으면, 진한 염기를 먹으면 단백질을 녹이니까 이 안에 내장이 녹아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옛날에 전에 조선시대 60년대, 70년대 자살할 때 염기를 먹고 많이 죽었습니다. 양잿물을 마시고 죽었잖아요. 그 양잿물이 강한 염기성 용액입니다. 붉은색 리터머스 종이를 푸른색으로 변화시켜주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는 색깔이 붉게 변한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색깔이 무무알이니까 염기성일 때 붉은색으로 변할 거고, 그 다음에 염기성 수용액도 역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쪼개질 거니까 수용액에서 전류가 흐르게 될 겁니다. 이온들이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전하 운반체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쓰시오,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쓰시오, 이런 걸 시험 문제를 내기에는 조금 좀 섭섭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정도까지는 좀 아닐 것 같고, 그래도 산과 염기의 기본적인 성질들은 알고는 있자. 자, 그러면 산과 염기의 기본적인 성질 둘 다 전류가 흐르고, 푸른색을 붉은색으로, 수소기체 발생,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 레몬, 식초, 사이다, 야들은 산성이고, 비눗물, 제산제, 하수구 세정제, 이 아들은 염기성입니다. 산과 염기의 기본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적어놨다. 자, 그럼 디페이션. 아레니우스 형님이 이야기하는 산, 아레니우스 형님이 이야기한 염기, 산과 염기에 대한 정의다, 정의. 아레니우스 정의가 있고,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가 있고, 루이스 산 염기의 정의가 있고, 우사노비치의 산 염기 정의가 있고, 럭스플러드 산 염기의 정의가 있는데,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제일 간단하게 아레니우스의 정의하고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 두 가지의 정의만 제시를 했다. 자, 첫 번째, 아레니우스 형님이 말하는 산은 수소 이온을 내놔야 돼. 어디에서? 더 중요한 전제는
물에 녹아서 수소 이온을 내놓는 놈을 산이라 하겠다. 자, 예를 들어서 HCl 얘가 물에 녹아 들어가면 H 플러스와 Cl 마이너스로 쪼개진다. 그러면 얘가 본인한테 있던 H 플러스를 내놓았으니까 이노마가 산이 되는 거고, 물속에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놓은 녀석이니까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불러주면 됩니다. H2SO4 황산 같은 경우에는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H 플러스와 HSO4 마이너스로 쪼개질 수 있다.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놨기 때문에 얘도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에 녹아서 H 플러스 이온을 내놓는다면 그런 녀석은 아레니우스 산이라고 불러주면 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염기는 뭐냐? 아레니우스의 염기는 뭐냐? 역시 중요한 전제는 물에 녹았을 때 이야기고, 물에 녹아서 OH-이온을 내놓으면 얘는 아레니우스 염기라 이야기를 할 수 있다. 자, 그럼 이런 경우입니다. 자, 보세요. 자, NaOH. 자, 얘가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Na 플러스 이온과 OH 마이너스 이온으로 쪼개질 거야. 또 얘가 물속에서 OH 마이너스 이온을 내놨으니까 OH 마이너스 이온이 생겨났으니까 얘가 염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고, OH 마이너스를 내놨으니까 얘가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얘로 NH3 얘는 물속에 녹아 들어가면 물에 있는 수소를 하나 이렇게 떼가면서 NH4 플러스가 되고 그리고 OH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러면 얘는 물속에 녹아 들어갔을 때 OH 마이너스가 나왔으니까 요거는 염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한번 봐. 근데 이 염기가 아레니우스 염기가 맞나요? 물에 녹아서 OH-를 내놨으니까 얘를 아레니우스 염기라고 부를 수 있느냐? 없다. 염기는 맞아요. 염기는 맞는데 아레니우스 염기라고는 이야기할 수 없어. 아레니우스 염기가 되려면 OH-를 본인 거를 내놔야 돼. 본인 거, 지 거를. 근데 이 OH-는 얘게 아니잖아. 얘게 아니잖아. 여기 있는 물에서 수소 하나 떼가면서 이 물 분자가 OH-로 변신을 한 거죠. 물을 OH-로 변신하게 만들어준 놈이 암모니아 NH3다 이거야. NH3 본인이 OH-를 내놓은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염기는 맞는 것 같지만 얘를 아레니우스 염기라고는 부를 수가 없다 이거죠. 얘는 아레니우스 염기는 아니다. 그냥 염기다. 이거는 브랜스테드 로리 염기가 되는 거예요. 본인의 OH-를 내놔야 그게 아레니우스 염기. 본인이 가지고 있던 H 플러스를 내놔야 그게 아레니우스 산이 되는 겁니다. 아, 직걸 내놔야 되는구나. 그리고 아주 중요한 조건은 물 속에서만 되는구나. 기체 상태이거나 물이 아닌 다른 용매에서는 아레니우스의 산 염기 정의 자체를 따지면 안 되는 거다. 오직 물 속에서만 적용을 시켜라. 자, 그 다음에 야, 이 그림은 진짜 이제 너무 지긋지긋한데.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 그림은 뭐냐면 그림과 같이 장치를 했습니다. 됐습니다. 여기 푸른색 리터머스 종이에 KNO3를 적셔놨다. KNO3를 적시면 종이는 원래 전기가 통하지 않는데
KNO3라는 수용액을 적셔서 이 리터머스 종이 자체가 전기가 통하도록 해주기 위해서 전류가 절이라 쓸 뻔했네. 전류가 잘 흐르도록 하기 위해서 KNO3를 묻혀준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 K 플러스 NO3 마이너스가 있는 상황에서 H 플러스 Cl 마이너스를 적시 C를 가운데 갖다 댔다 이거야. 그리고 마이너스 플러스 극을 단 다음에 전류를 흘려주면 마이너스 극 쪽으로 플러스 전하를 깬 양이온들이 끌려갈 거고, 플러스 극 쪽으로는 음이온들이 끌려갈 거다. 그러면 전류를 흘려보냈을 때 이쪽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색깔이 차근차근 변해간다 이거지. 그러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을 붉게 변화시켜주는 놈은 마이너스 극으로 끌려가는 양이온이다. 양이온이 색깔을 변하게 해주는 거네. 그러면 마이너스 극 쪽으로 끌려가는 양이온은 K 플러스하고 H 플러스하고 이 둘이밖에 없으니까, 만약에 K 플러스가 색깔을 변하게 해주는 녀석이었다면 벌써 전부 다 변해버렸어야지. 그럼 K 플러스는 아닌 것 같고, 여기 색깔을 붉게 변화시켜주는 이온은 H 플러스입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수소 이온 때문에 푸른색 리터머스 종이의 색깔이 붉게 변하게 되고, 푸른색 리터머스 종이의 색깔이 붉게 변하는 게 산성의 기본적인 성질이니까 산의 공통적인 성질을 띠게 하는 이온은 수소 이온입니다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 이걸 확인하는 실험. 혹시 이것도 기억이 안 나네? 이건 나나? 이건 작년에 했나? 오케이. 이게 중학교 책에 한 번 있고, 통합과학 책에 한 번 있고, 화학원 책에 한 번 더 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야. 사실 너가 지금 살아오는 과정에서 본 게. 그래서 자주 봤던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바로 이온만 확인을 하면, 여기는 K 플러스에 NO3 마이너스에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얘 둘이는 이쪽으로 끌려가고, 야 둘이는 이쪽으로 끌려가는데, 이쪽 플러스 이쪽으로 끌려가는 이온에 의해서 색깔이 변하는 것 같다. 염기. 붉은색 리터머스 종이가 푸른색으로 변하고 있다. 그러면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이온은 플러스 극으로 끌려가는 OH 마이너스. 얘 때문에 색깔이 변해갑니다. 그렇게 결론을 지어줄 수가 있다. 이게 아레니우스 산염기의 정의를 설명을 하고, 그러면 산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을 띠게 하는 이온이 누군지 확인해보는 실험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아레니우스 산염기의 정의의 한계. 자, 아레니우스 좀 섭섭한 면이 뭐냐 이거죠. 아레니우스의 섭섭한 점은 물 속에서만 따지는 거니까 수용액이 아닌 조건에서는 아예 산염기의 정의 자체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상당히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 그 다음에 아까 내가 설명했듯이 암모니아처럼 분명히 염기는 맞는데 본인이 직접 H 플러스나 OH 마이너스를 직접 내놓지 않는 아이들은 또 정의가 안 된다. 그것도 좀 섭섭하다. 그 다음에 이 세 번째 섭섭한 거는 조금 좀 이 설명 자체도 섭섭하고 굳이 이야기를 해야 되나 싶긴 한데, 우리가 H 플러스 OH 마이너스 HCl이 물에 녹아 들어가면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으로 쪼개집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한다고 우리가 쉽게 H 플러스 이온이라고 쓴단 말이죠. 그럼 실제로 내가 H 플러스 이온을 예를 들어서 내가 뭐 H 플러스 이온을 만들었다. 한 1000개쯤 만들었다.
H 플러스 이온을 1000개쯤 만든 다음에 여기 있는 물컵에다가 물에다가 H 플러스 이온을 1000개를 갖다가 그대로 투하를 하면 우리는 H 플러스 이온이라고 썼지만 실제 한 1000개 중에서 한 10,000개 중에서 실제로 한 1개 정도만 H 플러스 이온의 꼴로 존재하고 실제 H 플러스는 물하고 만나가지고 H3O 플러스 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는 게 9999개다 이거죠.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H 플러스는 H3O 플러스의 꼴로 존재할 거다. 실제로 이렇다. 근데 아레니우스 형님은 그때 당시에는 몰랐으니까 H 플러스로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해서 좀 섭섭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상은 H 플러스 이온은 거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H 플러스를 쓰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일반적으로 쓸 때는 사실상 H 플러스하고 H3O 플러스하고 그냥 동급이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H3O 플러스는 H 플러스와 동급이다. H3O 플러스라고 적어 놓으면 그냥 그걸 H 플러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내가 써놓은 H 플러스는 실제로는 H3O 플러스라고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는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는 H3O 플러스 하나라도 더 써야 되니까 불편하니까 그냥 이렇게 대부분 그냥 적어냅니다. 아, H 플러스는 존재하지 않는데요, 선생님. 자꾸 H 플러스라고 쓰는데요. 전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성서백님이라면 이걸 가지고 나중에 딴지를 걸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서백님이 3단원을 하기 때문에 성서백님을 좀 여기서 피할 수가 있겠죠. 물론은 그냥 그게 그거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정의는 산염기의 정의. 브랜스테드 로우리. 브랜스테드 행님이 있고 로우리 행님이 있는데 이 두 행님이 제시한 산염기의 정의, 브랜스테드 로우리의 정의. 자, 그러면 이거는 딴 거 안 따집니다. 물 아니어도 됩니다. 어떤 용매에서든지 상관없고 꼭 물속이 아니라 기체 상태의 반응에도 전부 다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좀 더 넓어졌다. 상당히 넓어졌다. 그럼 나는 산염기의 정의에 있어서 딴 거 고려하지 않고 H 플러스에만 집중을 합니다. H 플러스를 주는 녀석, 딴 놈한테 H 플러스를 주는 놈은 산, H 플러스를 받는 녀석, H 플러스를 받아가는 놈은 염기. 이렇게만 정의하겠습니다. 주고 받는 것만 집중하겠다 이거죠. 이게 액체든 기체든 물이든 물이 아니든 상관없다 이거예요. H 플러스를 주면 산, H 플러스를 받으면 염기입니다. 그러면 저기 책에 있는 필기를 그대로 내가 적을 겁니다. 자네들 필기를 봐서 합니다. HCl과 H2O가 반응을 하면 여기 있는 이 수소가 물한테로 넘어가면서 얘는 H3O 플러스 되고 그리고 얘는 Cl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러면 한 번만 얘가 H 플러스를 요놈한테 줬잖아. 그럼 얘가 뭐다? 산. 얘가 H2O가 받아서 H3O 플러스가 됐지. 얘가 받았으니까 얘가 뭐다? 염기.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만약에 이 과정에서 이게 역반응이 진행이 된다면 H3O 플러스와 Cl 마이너스의 반응이죠. 역반응이 진행이 된다면 H3O 플러스의 H가 Cl한테 들러붙어서 HCl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반응이 진행될 때는 얘가 수소를 이쪽으로 넘겨주는 상황이니까 이노마가 산이고 Cl 마이너스가 수소 하나를 받아서 HCl이 되는 거니까 Cl 마이너스 이노마는 염기로 작용할 겁니다. 역반응으로 진행할 때. 그 다음 얘는 NH3 이노마하고 H2O가 반응을 하면
요 수소가 NH3한테 잡혀 들어가면서 NH4 플러스가 되고 OH 마이너스가 될 겁니다. 그럼 얘가 수소를 하나 받았으니까 얘는 염기, 수소를 저쪽으로 하나 줬으니까 얘는 산. 그럼 H2는 산으로 작용하고 NH3는 염기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역반응이 진행될 때는 NH4 플러스가 OH-한테 수소를 하나 넘겨줘 버리면서 지는 NH3로 다시 돌아가는 거니까 역반응일 때는 얘는 산, 야가 염기가 되겠죠. 딴 거 따질 필요 없습니다. 수소가 하나 줄어들면 수소가 하나였는데 수소가 없다. 수소가 하나 줄어들었다는 말은 이 수소를 이쪽에서 준 거지. 수소가 하나 줄어들면 산. 수소 2개였는데 수소 3개다. 수소가 늘어났으니까 얘가 염기. 수소 3개였는데 4개 됐다. 수소 늘어났으니까 얘가 염기. 얘가 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수소를 주면 산, 수소를 받으면 염기. 그럼 이 두 반응에서 물은 여기서는 염기로 작용했고 여기서 물은 산으로 작용했죠. 그러면 이 물 같은 경우에는 누구랑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산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염기로도 작용할 수 있는 물질, 이런 아이들을 양쪽성 물질이라 할 겁니다. 나는 경우에 따라서 산이 될 수도 있고 나는 경우에 따라서 염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아이들을 양쪽성 물질이라고 불러줄 거다. 나는 산이 될 수도 있고 염기가 될 수도 있다. 나는 산이요, 난 염기다. 자, 어떤 경우에는 산이 되고 어떤 경우에는 염기가 된다. 그러면 이런 아이들을 양쪽성 물질. 자, 그 다음에 요 반응식에서 보면 요 둘이 수소 하나 붙이고 떼고의 차이가 있고 요거 NH3, NH4 플러스 이 둘이 뼈대가 같이, 그 다음에 H2O, OH 마이너스 수소 하나 붙이고 떼고의 차이지. 요 둘이 뼈대는 같죠? 자, 그러면 뼈대가 같은 이 둘의 관계를 뭐냐? 이 둘의 관계를 짝산짝염기, 이 둘의 관계를 짝산짝염기라고 부를 겁니다.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염기로 작용하는 NH3의 짝산은 NH4 플러스입니다. 여기는 지금 산으로 작용하는데 산으로 작용하는 H2O의 짝염기는 OH 마이너스입니다. NH3와 NH4 플러스는 짝산 짝염기 관계입니다. NH3의 짝산은 NH4 플러스입니다. H2O의 짝염기는 OH 마이너스입니다. NH4 플러스의 짝염기는 NH3입니다. 이런 표현들이 가능하다 이거죠. 짝산, 짝염기, 수소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뼈대가 같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짝산, 짝염기라 할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HCl, Cl 마이너스. 그럼 얘는 산으로 작용하는 놈이고 얘는 염기로 작용하는 놈이다. 요 둘의 관계를 짝산, 짝염기라고 부르겠다. 컨주게이티드 애시드 베이스. 짝산, 짝염기. 짝지다 이거죠. 서로 짝지다. 그 다음에 H2O는 염기로 작용했는데 지금 저 반응에서는 H2O와 H3O 플러스 이 둘의 관계가 짝산, 짝염기다. 그러면 브랜스타드 로리의 짝산, 짝염기 정의에서는 딴 거 볼 필요가 없다. 그냥 수소가 하나 더 많아졌냐 작아졌냐 그것만 체크를 하라 이거죠. 자, 252쪽으로 와서 252쪽에 9번 문제 하나 처리하고 가겠습니다. 오케이, 9번 헐.
사람들 이거 다 따다다다 하더니만 태블릿은 태블릿 펜이 펜이 안 돼. 어떻게 펜을 사야 되겠네? 펜 얼마야? 저 가격을 모르겠어요. 오케이. 가에서 지금 몇 번 나오니? 가에서 HCN이 물과 반응을 해서 H3O 플러스 내라며. 어이? 수소이온 내놓은 건 아닌데. 아니고 수소이온 내놓은 건 아닌데. 수소이온이 아니고 H3O 플러스 내놨잖아. 근데 이거하고 H 플러스 이온하고 동급이라고 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H 플러스 이온 내놨습니다. 그 다음에 나에서는 CO3 마이너스가 H CO3 마이너스 됐으니까 수소이온을 받았죠? 수소이온을 받았으니까 염기로 작용. 오케이. 브랜스테드 롤이 염기죠. 산이 아닌 거죠. 염기인 거죠. 그러면 얘는 이게 산으로 작용했을 거고 H2O가 수소를 하나 받아서 H3O 플러스 했으니까 얘가 염기로 작용을 했을 거고 여기 있는 물은 염기, 여기 있는 물은 산으로 작용했으니까 여기 있는 물 분자는 양쪽성 물질이 맞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 3번. 이거 기억은 그냥 수분을 내주는 게 맞지 않나요? 원래 수소이온을 내놓고 그 수소이온이 물하고 붙어가지고 H3O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사실 순서는 정확한 순서는. 그러니까 물이 수소이온을 떼가버리니까 실제로 생성되는 건 H3O 플러스거든. 근데 여기서 이제 생각을 무슨 많이 하면 H 플러스가 아니고 H3O 플러스인데 이게 왜 H 플러스라고 해도 되느냐라고 혹시 고민할까봐 H3O 플러스와 H 플러스는 그냥 같은 거다라고 생각을 하라 이거죠. HCN 자체에서는 H3O 플러스 내놓을 수 없지 않나요? 내놓을 수는 없지. H2O에다가 H 플러스를 붙여준 거죠. 그러니까 HCN은 H 플러스를 뺏긴 거야. H 플러스를 준 겁니다. H 플러스를 내놓았다, 줬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맞는 말이 되겠죠? 자, 오케이. 다시 들어가서 오늘 목표량까지는 하고 한 템포 쉬겠습니다. 좀 힘드나? 자, 그 다음으로 요거 246쪽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이제 중화반응 본 게임 시작되는 거고, 자, 물의 자동 이온화. 물의 자동 이온화인데 물은 가만히 놔두면 물 저들끼리 반응을 해서 각각의 이온으로 쪼개질 수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이게 반응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냐. 자, H2O 비공유 전자쌍 두 개 있고 요 H2O랑 또 H2O 여기에 또 비공유 전자쌍이 두 개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비공유 전자쌍 두 개가 수소 이온을 때려 잡아가지고 여기 있는 비공유 전자쌍 두 개를 이용해서 수소랑 결합을 형성을 따당 해버리고 여기에는 OH-를 남겨두는 겁니다. 그러면 H2O에서 여기 있는 수소를 떼가지고 여기로 가져가는 거죠. 그럼 얘는 수소를 받은 놈이니까 이 물은 염기로 작용을 했고 이 H2O가 수소를 주는 거니까 이 물은 산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가 생겨납니다. H3O 플러스랑 OH 마이너스가 생겨났으니까 이거는
중성인 거죠. 그냥 개수가 똑같으니까. 근데 이걸 실제로 반응식으로 쓰자면, 얘를 반응식으로 쓰자면 이 H2O가 반응을 해서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쪼개집니다. 이렇게 적는 게 맞는 거고,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는 H2O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쪼개집니다. H 플러스와 H3O 플러스는 동급이라고 보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H2O가 H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두 개의 H2O가 H3O 플러스와 OH 마이너스. 어떻게 적어놔도 반응식은 동급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이 진행이 될 때 물이 이온으로 쪼개진다 하여 이런 반응을 물의 자동 이온화라고 할 거고, 물의 자동 이온화가 진행이 될 때 전제 조건이 항상 이 책에서는 25도씨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25도씨를 기준으로 생각을 해보면 요노마가 생겨나는 개수와 요노마가 생겨나는 개수는 같아야 될 것이고, 이 둘의 농도, 그러니까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 자체는 같을 거야. 근데 요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이 25도씨에서는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더라. 10의 마이너스 14제곱. 그러면 25도씨에서 H 플러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고, 당연히 OH 마이너스의 농도도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되겠죠. 25도씨라는 가정하에서 25도씨라는 가정하에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 25도씨라는 어떤 특정한 조건에서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가 항상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는데, 요거를 물의 이온화산수 KW라고 부를 겁니다. 물의 이온화산수 KW라고 부를 거고, 이거는 25도씨 해소의 이야기다. 자, 그러면 25도씨라면 이제 지금부터 칠판 잘 봐라. 그러면 문제에서 25도씨라고 적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떤 형태의 화합물에서든지 간에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물 같은 경우에는 중성 상태니까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와 같을 거고, 이 각각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7승이 될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7승의 H 플러스의 농도면 이 용액의 pH는 7이겠죠. pH라는 것의 정의 자체가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의 몰 농도로 정의를 할 거고, 마이너스 로그의 H 플러스의 몰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7승이니까 이건 pH 7로 잡힌다 이거야. 자, 그 다음에 이건 조금 심오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산성수용액인데 이 산성수용액에서의 H 플러스의 농도가 0.01,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2승이다 이거죠. 10의 마이너스 2승짜리인 산성수용액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고 OH 마이너스의 농도를 곱했을 때 10의 마이너스 14승이 되어야 되니까 이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될 겁니다. 그러면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4승,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이니까 pH는 2.
OH-의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니까 POH는 12 이렇게 되겠죠. 물론 pH와 POH를 더해주면 14 이렇게 적어줄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내가 지금 오바를 하는데, 여기는 이 H 플러스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산성 수용액에 들어있는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입니다. 여기 있는 OH 마이너스는 어떻게 생겨난 걸까? OH 마이너스는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생겨난 거예요. 산성용액에 OH 마이너스가 생겨난 거는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생겨난 게 10의 마이너스 12승의 OH라고. 그럼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OH 마이너스만 생겨납니까? 그건 아닙니다. H 플러스도 10의 마이너스 12승의 H 플러스가 생겨날 거라고. 그러면 요거는 산성 수용액이 원래 가지고 있던 H 플러스고, 요 10의 10 마이너스 12승이라는 거 이거는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생겨난 H 플러스고, OH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2승은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생겨난 거야. 얘하고 근본적으로 숫자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요거는 뺀다 이거죠. 그럼 내가 여기서 이제 순수하게 질문할 거는, 순수한 물일 때에 비해서 산성용액이 되었을 때 물의 자동 이온화는 훨씬 더 적게 일어난다. 그 이야기를 내가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훨씬 더 적게 일어난다. 이 용액의 농도의 의미를 한 번만 생각하고 가자 이거죠. 지금 나는 H 플러스의 농도가 10의 마이너스 2승짜리 산성용액을 만들었다. 그러면 물의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OH 마이너스도 생겨날 건데, 그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OH 마이너스가 10의 마이너스 12승이 생겨났으니까 이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생겨나는 H 플러스도 10의 마이너스 12승일 거고, 그러면 그냥 중성 상태인 물에 비해서 자동 이온화가 훨씬 더 적게 일어납니다. 한 10만 분의 1로 확 줄어든다. 여기까지는 내가 좀 오버해 본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될 거는, 어떤 상태에서든지 간에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 그 두 개를 곱해주면 농도의 곱이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만 우리가 확실히 기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요 밑에 산성용액은 H 플러스의 농도가 더 진해야 되겠죠. 그럼 얘는 10의 마이너스 2승이면 OH 마이너스는 10의 마이너스 12승. 그럼 pH2에 pOH12. 그럼 여기는 중성이니까 10의 마이너스 7승, 10의 마이너스 7승. pH7, pOH7. 염기성이면 얘가 더 진해야 돼. 그럼 얘가 10의 마이너스 4승이고 H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10승. 그럼 pH는 10, pOH는 4. pH가 7보다 크면 염기성, pH가 7보다 작으면 산성, pH가 딱 7이면 중성. 어디까지나 25도씨라는 가정하에서의 이야기다. 저거 H랑 OH 농도가 같다고 하면 그냥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는 H 플러스 한 개에 OH 마이너스가 무조건 하나잖아. H 플러스 하나 생겨날 때 OH 마이너스도 하나 생겨나니까 자동 이온화에 의해서 생겨나는 H 플러스의 농도와 OH 마이너스의 농도는 반드시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개 하나씩 생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놈이 어떤 용액이냐에 따라서 자동 이온화가 일어나는 비율도 달라진다 이거죠. 자동 이온화가 좀 더 많이 될 수도 있고 좀 더 적게 될 수도 있다. 많이 되는 경우는 잘 없다.
다 작게 읽어. 그 다음에 뒷페이지에서 pH의 정의. pH는 상용 로그를 사용할 거고 마이너스 로그에 H 플러스의 몰 농도로 정의할 겁니다. 상용 로그 사용하니까 숫자 pH 숫자가 1 변할 때마다 농도는 10배씩 변하는 거다. 농도가 10배씩 커지면 pH가 1씩 작아질 겁니다. 어쨌든 pH와 pOH의 농도에 pH와 pOH의 합은 14입니다. 온도 25도씨인데 25도씨가 아닌 경우에 대한 이야기는 내가 추후에 다시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백지우 선생님의 수업 진행 상황을 보고 오바를 할지 말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어쨌든 위에는 pH 1.5, 하수 세정제는 pH 13. 이거 먹으면 몸속에 있는 단백질이 살살 녹아빈다고. 그러면 뭐 좀 몸속에 뭔가 구멍이 뻥뻥뻥 뚫리겠지, 위나 이런데. 그러니까 막 피를 토하면서 죽을 수도 있겠죠. 진한 걸 먹어주면. 자, pH를 확인하는 게 리터머스 종이, 페노프탈레인, 메틸오렌지, BTB 같은 GC약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pH 시험지를 통해서 pH를 추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pH 측정기를 통해서 정확한 pH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오케이. 뒤로 가서 한 문제만 더 풀어보겠습니다. 오케이. 253쪽에 13번 간단하게 이거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스타트. 연우야, 255쪽까지 풀어야 된다. 연우 혹시 니 화학 4등급이냐? 종합 3 이상이긴 한데. 지구는 4등급이냐? 지금 3일 것 같네요. 물리는? 물리 1 수학은? 1 왜 괴롭힌다? 이거 면도 안 했냐? 와, 오늘 되게 잘했는데. 어제 했냐? 그 위에 나도 오늘 면도 안 했어. 이거 성적 꺼야지. 자, 10의 마이너스 8이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6이겠네요. 그러면 얘의 pH는 8. pH 3이니까 H 플러스의 농도 10의 마이너스 3, 10의 마이너스 11. OH가 10의 마이너스 8이니까 얘는 10의 마이너스 6, pH는 6. 그러면 A의 OH 마이너스 농도는 10의 마이너스 6승입니다. B는 pH 3이니까 산성입니다. A와 C의 pH는 같지 않습니다. 정답 몇 번? 3번. 아우. 자,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55쪽까지 문제를 열심히 풀어보고